안녕하십니까. 한 주도 잘 지내셨죠? 날씨가 쌀쌀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특별히 또, 이제 또, 델타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또 변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우리가 이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조금 또 이렇게 해이해진 마음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증상들이 또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 발생으로 인해서 이제 병원은 한정이 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나 모두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이런 어떤 감염병에 걸리질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한더라도 그런 어떤 바이러스는 우리를 또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한 날씨가 이제 쌀쌀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어떤 기간들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군수관리론 제 6장 소요, 그 다음에 소요, 조달, 원가 관리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제 알아보겠는데 오늘은 소요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요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 소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요성, 소요라는 건 필요성, 즉 필요한 것 또는 요구 사항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소요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은 우리가 필요하고 요구한 사항이지만 그러면 이 군에서 특히 군수 관리에서 이 군에서 소유는 뭐냐라는 거죠. 이 군에서 소유는 그래서 여기는 군사 소유와 이제 물자 소유로 이 구분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사 소유라는 것은 자 여기서는 이 승인된 군사 목표 이것을 달성하거나 그 다음에 임무를 완성하는데 이러한 필요한 여기에서는 어떤 필요한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적절한 자원을 배분하고 합리화하는 이 하나의 어떤 설정된 요구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이 필요한 군사력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서 말할 수 있다. 이 설정된 요구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필요한 군사력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물자 소요는 뭐냐? 이 물자 소요라는 것은 자 여기에서는 어떤 부대가 이제는 부여된 임무와 기능, 이 부여된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여기에서는 필요한 자원의 양 그리고 소요의 개념에서는 여기는 어떤 조직체라든지 임무 및 기능, 그다음에 기간, 자원, 수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다섯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요소, 이 한 가지 요소라도 누락되면은 이 소요 판단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부정확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소요 관리입니다. 이 소요 관리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소요 관리라는 것은 자, 소요 관리라는 것은 부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필요한 자원을 어떤 면에서는 자원의 소요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 소요 기준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보급 수준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수요를 예측하고 소요 산정과 소요 재원 관리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잘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 소요 관련 업무를 계획 및 시행 평가해서 여기에서는 조정 통제하는 이러한 제반 활동을 우리가 소요 관리라고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소요 관리라는 것은 각 부대의 어떤 임무 수행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자원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부대별 책임제 관리에 의해서 정착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소유 관리의 목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 관리는 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이런 어떤 적정 소유의 물량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기서는 가부적 자산의 여기는 발생하는 데 있으며 여기는 발생을 어떻게 돼요? 방지하는 데 있고 그다음에 이 소유는 군수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소유 관리의 목표는 이 임무 수행에 있어 적절한 물량 이것을 반영하는 데 있는데 이 가부적 자산의 발생을 방지한다. 그래서 이 방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 소유가 과다 책정될 경우에는 물자가 어떻게 됩니까? 사장된다든지 손실된다든지 훼손
그 다음에 부대의 어떤 중량화로 여기에서는 기동이 둔화 현상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한 예산 낭비가 초래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소요가 가소 책정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원 부족으로 인해서 이 작전상 본연의 임무 수행에 이제는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물자 소요는 가다 책정이나 가소 책정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적절한 소요가 책정됨으로써 그 다음에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이러한 군수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대의 어떤 인원이라든지 물자, 시설, 이 근무 소요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는 그 부대가 수행해야 할 어떤 임무, 그 다음에 대처해야 할 적 위협, 그 다음에 작전 지역의 특징, 부대 구조 및 지원 수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이제 고려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소유를 우리가 이제 구분해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네 가지로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격별로, 용도별로, 형태별로, 이제 적용 대상별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 보면 자, 첫째 성격별로 분류를 해 보면 자, 여기에서는 투자비 소유와 경상 운영비 소유로 구분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비 소유는 자, 무기 체계의 획득이라든지 부대 증창설, 개편, 그다음에 전술 시설, 그다음에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어떤 시험 평가비, 그다음에 전략화 준비비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01년도부터 이제 일반 장비 획득 및 어떤 장비 정비 유지 관리를 위한 수리 부속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상 운영비 이 소요는 자, 인력 운영이라든지 부대 활동, 그다음에 교육 훈련, 물자 획득 소요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06년부터 무기 체계와 연관된 이러한 어떤 장비를 제외한 편제 장비, 노후 장비 교체, 수리 부속률은 경상 운영비로 이제 분류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용도별로 분류하면 예산 편성 소요, 그다음에 조달 계획 소요, 자금 배정 소요, 청구 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형태별로 분류하면 인가 소요, 소모 보충 소요, 그다음에 보급 수요 수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인가 소요는 자, 육군 정창 참모부에서 작성된 장비표와 군수 참모부에서 작성된 이런 물자표에 의한 우리가 소요를 인가 소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모 보충 소요는 자, 운영상 소모되었거나 그리고 정상적으로 마모된 장비, 그다음에 물자를 보충하기 위한 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급 수연 소요라는 것은 자,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 보급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통제 수단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재고로 확보라든지 운영돼야 할 일단 물량 이것들이 얼마인가 등의 어떤 그런 소요, 그다음 보급 수준은 청구 목표와 소요 목표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통상 어떤 일수 단위로 이제 표시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용 대상별로 분류하면 여기 품목당 소요라든지 부대당 소요, 병력당 소요, 장비당 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참고로 그 미군의 군수 지원 실적 분석 평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미 육군 물자체계 연구소의 어떤 전문 연구위원회에 의해서 분석 평가되어서 이제 소유량이 산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산출되는 모든 과정이 이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 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적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이런 것들이 산출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모든 품목이라든지 부대별 소요 얼마든지 사용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산으로 이제 시스템화되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지금도 이제 되고는 있지만 아직 그런 어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 이제 좀 보완이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소요 판단 이 절차 및 체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소요 판단 절차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 적용 대상을 고려한 각종 자료 수집과 그다음에 수집된 자료에 의한 어떤 총소요 산정, 그다음에 가용 자선 판단,
실소유 산정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절차별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자료 수집입니다. 자료 수집은 소요 산정에 관한 이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거기에는 뭐 기준이라든지 적용 대상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총소요 산정에서는 자, 총소요는 인가소요, 소모 보충 소요, 보급 수요 소요, 그다음에 산업 수요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다 일률적으로 모든 면을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중간중간 한번 살펴보도록 자, 인가소요는 부대당, 장비당 또는 병력단 기준수의 적용 대상을 곱해서 산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모 보충 소요는 수요 예측 기법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산정하거나 소모 기준에 의거해서 산정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보급 수준 수요 요거는 청구 목표 또는 소요 목표로 산정을 하고 이 사업 소요는 사업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규모에 의해서 이제 산정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셋째는 이제 가용자산 판단입니다. 이 가용자산 판단은 이 현 재고량뿐만 아니라 수입 예정량, 그다음에 불출 예정량 이런 것까지도 가용자산에 이제는 어디가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치품은 현재 고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재생 어떤 계획량 이것들을 수입 예정으로 간주해서 전군 지원 소요 산정 시에는 어떤 야전 시설이라든지 초과량도 가용 자산에 우리가 이제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실소요 산정입니다. 이 실소요 산정은 총 소유에서 이 가용 자산을 감하여 산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이제 고려해서 산정을 하는데 어떤 것을 고려해서 산정하냐면 무기 체계라든지 투자비 소요 등 이 장비 획득 및 도태 계획에 관한 각종 관련 문서, 그다음에 장비 표준화 분류에 따른 소요 반영상의 제한 사항, 그다음에 보건 방침 및 사업계획 범위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포함해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실소요 산정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소요 판단의 어떤 기본 골격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 골격은 뭐냐면 제대별 소요 판단 체계는 소요 산정의 어떤 근원인 사용자, 즉 누구냐면 개인으로부터 단위부대, 그다음에 편성부대, 야전지원부대, 군수사에 이르기까지 각 제대별로 합리적이고 정확한 소요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바람직한 소요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군수 장비 및 물자 분야에 대한 이러한 적절한 소요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품목의 특수성과 그다음에 부대 임무 등을 고려한 소요 예측 기법, 그다음에 적용, 그다음에 해당 인수를 적용함으로써 합리적인 소요가 산출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제대별 수행 업무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첫째는 뭐냐면 단위부대입니다. 단위부대는 편성부대의 일부로 분배받은 어떤 군수품을 운영하는 군수품 관리상의 어떤 최소부대다. 최소부대. 그래서 최소부대는 어떤 게 있습니까? 소총중대, 포대, 그다음에 참모부 및 처. 이 부단위가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위 부대에서 소요 산정의 근원은 어떻게 됩니까? 사용자 즉 개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는 인가된 물품 및 이런 사용 장비 상태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부족 물품 또는 어떤 장비의 결함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라든지 그런 어떤 전령전에 의거해서 부대 단위별로 청구하고 획득하고 정비하고 그다음에 모든 수요 반영의 어떤 기초가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유제기는 단일 부대의 일품 검사와 그다음에 일일 장비 검사에 의해서 필요한 품목과 필요한 수량을 구두라든지 그다음에 이 전령전으로 청구함으로써 군의 실소요량을 산출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상급 부대에서는 이를 예산에 반영해서 이제 조달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러한 군수 활동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활동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 두 번째 이제 이 편성부대입니다. 편성부대. 편성부대는 두 개 이상의 단위 부대로서 구성된 이 보급 계통의 어떤 기본 여기에서는 부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편성부대는 자, 보급품의 소유가 발생될 때마다 청구함으로써 소유가 제기되고, 그다음에 편성부대는 단위 부대에서의 어떤 소유 발생이 편성부대를 경유하고, 그다음에 지원시설에 반영돼서 조달 판단 시 기초 자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보급품의 어떤 청구 소유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소유 제기의 어떤 기본은 단위 부대의 어떤 일품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일일 장비 검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 편성 부대에서는 단위 부대의 어떤 일품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상태를 감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성부대의 이 자원관리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국방물자 시스템, 그다음에 국방 탄약 시스템 이런 것들을 준수해서 디스켓이라든지 또는 이런 그 온라인으로 정확한 소유가 발생되도록 반영되도록 실무라든지 지휘 관심을 경주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야전부대, 야전지원부대입니다. 자, 이런 야전지원부대는 자, 편성부대를 직접 지원하는 이 사단급 지원부대와 그 다음에 독립된 편성부대 및 사단 지원부대를 지원하는 이 군지사 이 지원부대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전 지원부대는 이 장비류를 제외한 이 보고품 중에서 인가 저장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에 한해서 인가량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피지원부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자, 자산이 재청구점에 도달하면 상급 부대로 청구하고 그 다음에 청구량은 청구 목표에서 가용 자산을 감하여 산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또 이 사단급 지원부대는 편성 부대에서 제출하는 이런 주요 품목에 대해서 소유를 종합 검토해서 군지사 지원부대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산 시스템에 의한 소유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소유를 제기하는 것은 장차 자금을 배정받거나 그 다음에 예산 편성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소유를 제기하지 않을 때는 상급 지원 부대는 가용한 자료를 어떻게 됩니까? 이용해서 예산을 판단하거나 자금을 할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군지사는 네 번째 이 군지사는 군수사는 매년 이 연간 소유 판단 지시에 의거해서 이 예산 편성을 위한 전군 지원 소요를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좀 이제 길어지는데 이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돼서 자, 예산안은 전년도 12월에 어떻게 됩니까? 국회를 통과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통상 1월에 예산 편성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이 장비를 제한 이 소모품이라든지 수리 부속품의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어떤 수요 경험이라든지 각종 기준, 그다음에 소모 보충률, 운영 일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산 시스템에 의거해서 이제 소유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비료는 별도로 판단해서 이제 중기 계획에 반영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유 판단을 위한 각종 인수의 어떤 적용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요율인데 수요율은 자, 일정 기간 또는 어떤 시점 이것을 평균 수요를 말하고 이 수요율에는 어떤 일일, 월간, 분기, 연간 평균 수요 또는 예상 평균 수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포함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율은 자, 과거의 어떤 수요 경험 자료를 이용해서 품목별로 산출하되 가능한 한 많은 재원을 활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요율은 경험 자료들을 이용해서 추세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산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될 수요 재원의 어떤 집계 방법에는 연도별,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집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요 경험 자료가 5년분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자료를 활용해서 수요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가용 자료가 2 내지 3년분일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리고 2년분 미만의 자료가 가용 시에는
월별로 집계하여 이제는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소모 및 보충률은 자, 소모율이란 뭐냐면 자, 일정한 기간 내에 이 소모품의 수용에 대한 한 품목 간의 월간 또는 평균 수용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충률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내에 보유 중인 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전투 피해, 그다음에 폐기, 기타 원인으로 인해서 보충되어야 할 어떤 장비의 월간 평균 수요량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모라든지 어떤 보충률은 전평시 이 어떤 보충 소요량 판단 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수사는 모든 보급품에 대하여 전평시 어떤 면에서는 소모율을 산출해서 각 부대에 배포하게 되죠. 그리고 전시 소모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국방, 전시, 군수 지원 소요, 그 다음에 능력 판단 지침, 이것의 명시에 따라서 이제 소모율을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종별 소요 판단 기준 및 우리가 방법을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별 소요 판단 및 기준 방법에 대해서는 자, 여기에서는 소요 판단 기준과 이 방법은 주요 물자라든지 이 장비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확한 소요 판단을 하는데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품목별로 이 소요 판단 기준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정확한 소요 판단이 가능하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수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별로 소요 판단 기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일종입니다. 일종의 청구 소요 및 보급 수모 보충 수요는 급식 기준과 급식 병력, 그다음에 급식 일수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급 수준 소요의 어떤 산출 공식은 여기에서 보면 공식은 급식 병력, 그죠? 이제 급식이니까 급식 병력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기준량, 그다음에 확보 일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일종에는. 일종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군수장교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사실 이렇게 적정량, 이 기준량을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은 좀 많이 남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떡을 해준다든지 뭐 미숫가루를 해주고 뭐 이런 경우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그렇게 이제 뭐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대에서 일정 자원을 뭐 이제 간부들이 이제 돈을 대고 떡을 해주고 뭐 미숫가루를 해주고 훈련이 있을 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줬던 경험이 이제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종인데 자, 이종의 인가 소요 또는 청구 소요는 배당표라든지 이 보급 방칭삼의 인가된 보유 기준과 병력에 의해서 산정을 한다. 라고 그래서 자, 소모 보충 소요는 수요 예측 기법과 손실률을 적용해서 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급 기준은 각종 배당표와 보충률, 그다음에 보유 장비수, 보급 방침, 어떤 보급 방침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2종은 산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산정을 하게 되고 3종은 자, 장비 연료와 치사 연료, 그다음에 난방 연료와 무연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자, 장비 연료라는 것은 장비 연료의 기준은 이 보급 방침상 어떻게 됩니까? 소모 기준과 장비 보유 어떤 대수 중 가동 대수, 그다음에 연간 운영 일수 및 일일 가동 거리, 그다음에 갑이 어떤 장비 가동률에 의거해서 이 운용량과 비총량으로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산출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 취사 연료는 자, 취사 연료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보급 방침상 여기는 소모 기준과 취사 장비, 그다음에 운영 대수 및 연간 운영 일수에 의해서 이제는 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난방 연료는 자, 난방 연료의 기준은 보급 방침상 어떻게 됩니까? 소모 기준과 난방기구 운영 대수, 그다음에 연간 체난 일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산정이 된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연탄은 어떻게 됩니까? 무연탄은 자, 보급 기준과 여기는 보급 기준과 그다음에 어떤 체난 장비수에 의거해서 여기는 이제 산정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5종인데 이 탄약은 전투용과 운용용으로 이제 구분해서 여기에서는 나눌 수 있는데 자, 전투용 탄약은 어떻게 됩니까? 전투용 탄약은 어떤 기본 휴대량이 있죠. 우리가 기본 휴대량, 그다음에 저장 수준이 있고
소요 보급률, 그다음에 통제 보급률 이것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운용용 탄약은 그다음에 이 교육용 탄약에 이제 적용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탄종멸 소요 산정은 어떻게 됩니까? 사격 대상 무기수 곱하기 아마 일단은 사표 기준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운영료로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7종. 자, 7종 장비는 인가 소유와 보충 소유 이거를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인가 소유는 편성 장비표, 그다음에 분배 및 배당표, 그다음에 명시된 인가 기준에 의해서 이제 산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보급 수준 소유는 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정비 대충 장비 소유를 이제는 산정을 하게 되는데, 정비 대충 장비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 중비 대충 장비와 순환 정비 대충 장비 이것을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보충 수요는 장비 획득 및 도태 계획에 의해서 이 교체 수요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여섯째는 이제 구종입니다. 구종. 구종은 이 수리 부속은 편성 부대의 어떤 청구 소요는 어떻게 됩니까? 불가동 장비 해소분과 규정 휘대량 보충분만 이제는 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소모 보충 소요는 수요 예측 기법을 적용을 해서 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장비 획득이라든지 이 도태 계획을 고려해서 장비 증감 요인을 추가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급 수준 어떤 그런 그 보급 수준 소요는 소요 목표 또는 이땐 청구 목표로 이제는 산정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수요 예측 기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요라는 것은 뭐냐? 일반적으로 이 수요란 자, 일정 기간 동안에 여기는 소비자가 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려는 어떤 이 욕구, 그다음에 또는 욕망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는 순환 수요와 비순환 수요로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환 수요는 자, 부대가 소모하였거나 또 필요로 하였던 이 보급품을 불출한 것으로 인해서 여기서는 계속 반복되는 어떤 수요를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순환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통제 기간은 통상 1년을 우리가 이제 책정을 하게 되는데, 자, 동일 목적의 수요가 반복되지 않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일시적으로 반복되는 상황, 일시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비순환이라고 하고, 여기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순환 수요라고 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이제 수요 예측 기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 수요 예측 기법은 자, 장차 이 소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어떤 수요 재원을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예측하게 되는데, 이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수요 예측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 수세 분석 기법이 적용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자, 과거에는 우리가 전산을 사용하지 할 때는 이거를 좀 수기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죄송하지만 가래로 많이 이제 한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산 시스템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부족한 건 있지만 전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정확한 수요 예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추세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 수요의 어떤 그런 상향적 또는 하향적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이 추세 분석은 장차의 어떤 수요를 정확하게 이 판단하는 수단으로서 소요 산정의 어떤 이론을 뒷받침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추세 분석 기법은 과거의 어떤 경험 자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인원이라든지 물자, 그다음에 장비, 그다음에 시설, 자금 이런 어떤 그런 장차 예상치를 어떤 예측 산정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 추세 분석 기법이 아무리 과학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장차의 어떤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산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좀 약간 불가능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수리 부속품과 같이 그 소요 발생이 예측될 수 없고 불규칙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욱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 분석 기법은 여기에는 예측이 곤란한 품목을
어떤 면이니까 예상 수요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예상된 수요량이 장차의 어떤 실수요와 가장 가까운 이 근사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수요 기법 예측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런 수요 예측 기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보면 정성적 기법과 정량적 기법이 이제 우리가 있다고 보니까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성적 기법은 명확한 수치적 기술을 고려하지 않고 주관적인 것, 이런 것들을 입력해서 예측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델파이 방법이라든지 시장조사, 전문가 의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뭐 시장조사나 시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전문가 의견을 이제 반영해서 이제 하는 거고, 그럼 델타이 기법은 뭐라 그랬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학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예상을 하면 과거의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백데이터가 다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의 여기 이 델타의 기법은 전문가의 어떤 그런 직감이라든지 전문가의 직감이라든지 판단, 이것에 의해서 이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은 실제로 보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정확한 어떤 그런 그 데이터에 의해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량적 기법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자, 정량적 기법 중 자, 시계열 분석 기법, 그다음에 이 시계열 분석 기법에는 자, 목축법과 이동평균법, 지수 평활법 이런 것들이 이제 기법이 이제 구분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인가형 모형은 여기서는 회계 분석, 계량 경제 모형, 그다음에 투입 산출 모형, 그다음에 수명 주기 모형, 그다음에 선도 지표 방법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이 정량 분석에서는 통상 이 추세 분석이라는 기법이 이제는 사용되고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추세 기법은 어떤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 자, 군에서 적용 가능하고 여기서 군에서 적용 가능하고 실용성 있는 여기에는 어떤 그런 기법이 있다는 거죠. 이 기법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자, 첫째는 산출 평균법이다. 이 산출 평균법이라는 것은 자, 군수사에서 익년도 소유량을 판단 시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이제는 수요 추세 이런 것들이 이제 균등하게 형성될 때 적용한다. 그래서 이때 수요 추세가 과다 또는 과소하게 형성된 수요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삭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잔여 수요 재원을 활용해서 이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예측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산출 평균법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비교적 계산 과정이 단순하고 적용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단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주관적이고 예측적으로 이 객관성이 다소 결여된다는 거죠. 이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 번째는 이제 이동평균법입니다. 이동평균법은 자, 일정 기간의 어떤 시계열 자료를 대상으로 해서 산출 평균 또는 어떤 가중 평균치를 구해서 계절적, 그다음에 이 불규칙 요인을 제거하는 기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동식으로 산출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특징이 있고요. 이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낡은 재원에서 하나를 삭제하는 대신 새로운 재원 하나를 포함시켜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이동하면서 산술 평균치를 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동평균법, 어떤 이동평균법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예측의 정확도는 어떻게 됩니까? 단기, 중기, 장기 그 어느 것도 타 기법에 비하여 미흡하지만 예측 방법이 용이하다는 점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방법은 여기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수 평활법. 이 지수 평활법이라는 것은 자, 일명 지수 평균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평활 계수, 즉 치중 계수라고 하는 인수를 적용해서 수량의 굴곡을 평활하게 조정해 나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동평균법이 지닌 여러 가지 어떤 결점을 제거한 수요 예측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측 방법은 추세의 경향을 가장 중요시한다. 그래서 현재의 추세가 상승 추세인지 또는 하강 추세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새로운 평균치에서 현재의 평균치를 감해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에서는 최근의 자료에 보다 큰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의 결정이 능률적이고
컴퓨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다는 거죠. 여기는 지수 평활법은. 네 번째는 자, 최소 자승법이다. 최소 자승법은 자, 인과형 모형, 즉 예측 기법의 일부로서 여기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측정해서 독립 변수의 어떤 일정한 값에 대응하는 이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희귀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자, 최소 자승법은 평면상의 각점으로부터 추세선에 이르는 거리의 어떤 편차, 그 다음에 자승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여기는 추세선을 결정하고 이 추세선상에서 장차의 예측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것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평가 기법입니다. 자, 종합평가 기법은 자, 최소 자승법의 어떤 보충 판단, 이런 어떤 그 방법의 한 가지 수단으로서 장비의 어떤 표준화를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세 변동 유형 등에 의거해서 여기는 안전계수라든지 그 다음에 계획 변경 인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예측 수요량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최소 자승법에 의거해서 이 산출된 예측 수요와 그 다음에 최근 수요 간의 어떤 차이량을 어떤 면에서는 전량 반영하지 않고 이 장비 표준화 분류 및 추세 변동 비율에 의거해서 결정된 어떤 안전계수를 적용해서 이 증감폭을 완화시키는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분류 방법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여기 군에서 적용하고 실용성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세부의 어떤 그런 방법들은 이런 어떤 그 5가지 방법들이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아보 주시면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전시 군수 지원의 어떤 소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시 여기에서는 군수 지원 소요에는 여기에는 강의의 개념과 이제 우리가 협의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강의의 개념은 자, 전쟁 기획 차원에서 국가가 일정한 전쟁 기간 중에 부여된 어떤 국가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국가 자원의 수량 또는 예산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의 개념은 자, 작전 계획 수행 보장 차원에서 부대별로 일정한 작전 기간 중에 부여된 어떤 작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품목별 수량의 어떤 총합이다. 여기다. 그래서 전시 이 군수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평시 운용량과 비축 물자. 이 비축 물자는 뭐 됩니까? 동맹국을 위한 어떤 전시 예비 비축 물자죠. 이런 어떤 안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원 및 전시 조달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초기 군수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부대 어떤 기본 휴대량, 그다음에 평시 운영량, 그다음에 시설 어떤 그런 시설 재고량, 비축 물자, 그다음에 동원 및 조달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속 지원은 동원 및 조달에 의해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불가용 품목은 해외에서 획득하고 지원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전시 소요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는데, 전시 소요는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전시 소요는 초도 소요와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보충 소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초도 소요는 자, 편제 부대 및 인력에 대한 어떤 최초 지급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편제 소요와 작전 계획 소요 및 보급 수준 이런 어떤 소요가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우리 편제 소요는 여기에서 그다음에 여기는 장비표와 물자표에 의거한 완편을 위한 소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작전 계획 소요는 여기에서는 작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반영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 소요를 말한다. 그리고 이제 보급 수요라는 것은 자, 각 군의 어떤 방침, 그다음에 절차상의 인가된 소요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충 소요는 다음에는 이제 전직을 쓰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편제 소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알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제 소요는
아까 이제 장비표와 물자표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완편에 대한 소요고 작전 계획 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전시 소유 판단은 여기에서는 먼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전시 군수 지원 소유 및 능력 판단 지침을 전쟁 가정연도 2년 전, 그 다음에 2월까지 6회 공군본부, 그 다음에 이 국방부 직할부대,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기관이 있겠죠. 그 기관에 이제 하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침에는 뭐가 포함이 돼야 되냐라고 하면 예비군 부대 및 인원,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환율, 산업동원 품목 선정 지침, 그 다음에 기타 지침 수정 등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서는 이제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각군 및 기관은 전시 군수 지원 소요 및 능력 판단 지침을 근거로 해서 국방부, 군수국이 확정한 기본 목록과 그 다음에 산업동원 품목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보급 지원과 근무 지원에 대한 어떤 소요대 능력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전쟁 가정연도 2년 전 7월까지 어떻게 됩니까? 국방부 군수국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방부 군수국장은 어떻게 합니까? 각군에서 이제 제출한 여러 가지 자료를 국방전산소장으로 하여금 출력토록 하죠. 그리고 그 결과를 심층 검토한 후 전쟁 가정연도 2년 전 9월까지 1차 국방전산 지원 소요 및 능력 판단서를 작성을 하고 그 결과를 작성해서 이제 전쟁 가상연도 2년 전 11월까지 이 산업동원 소요를 판단해서 국방부 동국장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군수 이 관리관은 국방전산소장으로 하여금 각군에서 제출된 이 자료를 전쟁 가정연도 1년 전 1월까지 이제 종합 편성토록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이 완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층 검토한 후 전쟁 가정연도 1년 전 3월까지 이제 국방전자 지원 소요 및 능력 판단서를 작성해서 이제는 발간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전시 종별 우리가 이제 소요 판단 방법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된다라고 알아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종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소요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일종입니다. 자, 일종 품목의 어떤 전시 소요 판단은 초도 소요와 보충 소요로 이제 구분을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초도 소요는 어떻게 됩니까? 이 초도 소요는 이 보급 대상, 최초의 보급 대상 곱하기 운영일수, 그 다음에 곱하기 기준량 일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안전 수준량. 이거로 해서 이제 여기 초도 수요는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충 수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소모 보충 소유에 이제 피해 보충 소유를 더해서 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피해 보충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뭐 1단계는 초도 수요, 그다음에 곱하기 피해율, 2단계는 초도 수요 플러스 안전 수량 곱하기 뭐 피해율 이렇게 돼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공식이니까 그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대입만 공식에 대입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2종입니다. 2종. 2종도 초도 소유와 이제 보충 소유로 구분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초도 소유는 자, 피복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 장구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 병력 1인당 지급 기준을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지급 기준은 물자 배당표에 이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대 유지 물자는 어떻게 됩니까? 물자 배당표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명시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대 유지 물자는 물자 배당표에 명시된 부대 및 이 병력단 지급 기준을 이제 적용해서 산정을 하게 된다라고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보충 수요는 두 번째는 이제 보충 수요 같은 경우에는 이 보충 수요는 K2000에 제시된 이 월 손실률을 적용해서 이제 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피복 및 장구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상 병력 및 1인당 지급 기준 곱하기 월 손실률 나누기 30.
그다음에 작전 일수 곱하기 작전 일수 이렇게 되고요. 부대 어떤 유지 물자는 대상 병력 즉 대상 부대의 병력수 곱하기 부대 병력당 지급 기준 곱하기 월 손실률 마이너스 나누기 30 곱하기 작전 일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도 이제 공식적으로 다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셋째는 자 전시 유류의 어떤 총 소유는 장비 가동 소유와 취사 및 재난 소유, 그다음에 피해 보충 소유를 합해서 이제 산출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장비 가동 소유는 이 장비 가동 소유는 자 장비 수, 그다음에 장비 가동률, 그다음에 일일 가동 어떤 기동 거리 또는 시간,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유료 소모량, 그다음에 축선별 지형 인수, 이 작전 인수 이런 것들을 장려해서 계절별로 계절 인수 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취사 및 이 체난 소유 같은 경우에는 자 취사 연료 소모 기준은 60명당 5일번화 한 대를 적용하고 있죠. 조금씩 변경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다음에 5일번화 한 대당 5.8가론 이것을 이제 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난 연료 소모 기준은 24명당 난로 2대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난로당 1일 5가론을 적용해서 이제는 체난 대상 병력은 전 병력의 어떤 면에서는 40%를 여기에서는 적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피해 보충 소유는 자 이 장비 가동 소유, 여기는 장비 가동 소유 플러스 취사, 그다음에 이제 체난 소율 곱하기 손실률, 그다음 손실률은 이동 곱하기 저장 이거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공식에 적용해서 대입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면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여기에서는 장벽 자재와 건설 자재 등의 어떤 소유는 초도 소유와 보충 소유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실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어떤 초도 수요 같은 경우에는 자 장벽 자재는 제대별로 작전 계획에 반영된 어떤 장벽 계획, 그다음에 시행 소요량을 우리가 적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현설 차량과 장벽급 보관량, 그다음에 전시 획득 소요량 이것들을 합해서 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 자재는 평시 연평균 소요량의 2배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비행장 복구 자재는 어떻게 됩니까? 비행장 어떤 수에 특수 시멘트 등 이런 것들 자재를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보충 소유는 자 전시 피해 보충 소유는 초도 소유의 어떤 피해를 곱해서 이제 산정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5종입니다. 이 탄약은 초도 소유와 보충 소유로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데, 초도 소유는 자 초도 소유는 무기당 적용 탄약과 병력당 적용 탄약, 그다음에 부대당 적용 탄약 이런 것들을 합해서 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기당 적용 탄약은 무기수의 기본 휴대량을 우리가 곱해서 산정을 하면 되고요. 병력당 적용 탄약량은 어떻게 합니까? 병력수의 병력당 인가량을 곱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대당 적용 탄약은 자 단위 부대수의 단위 부대당 인가 기준을 곱해서 산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는 이제 이거를 어떤 적용의 양 기준을 만드는 것을 여기는 적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적용을. 그래서 그게 큰 문제는 안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보충수요입니다. 자, 왜 보충수요? 탄약의 보충수요는 자, 전투탄 보충수요에 축선별 가중치를 곱한 후에 그다음에 교육용 탄약 보충수요를 더해서 산정을 한다. 다시 전투탄 보충수요는 자, 무기 일수의 일일 소요 발수를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육용 탄약 보충 소요는 제대별 일일 교탄 소요량을 작용을 하게 되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다음에 7종입니다. 7종 장비는 초도 소요와 이제 보충 소요로 이제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자, 초도 소요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뭐 작전 계획에 의한 전투 편성 부대수 곱하기 편제표상의 어떤 완편 장비수 여기에 더해서 정비대충은 뭐냐면 장비 수량이나 지역 정비 수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죠. 그래서 이 정비대충 장비에는 운용준비대충과 순환정비대충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운영 준비 대충에는 직접 지원 정비고 순환 정비 대충은 일반 지원 정비 부대 또는 기지 정비 시설 부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보충 수요는 보충 수요는 초도 소유의 일일 손실률을 곱한 후 그다음에 축선별 가중치와 작전 일수 등을 곱해서 우리가 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또 공식을 다 넣어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은 뭐 꼭 이제 담당자가 아니고 실무자가 아니면은 그런 걸 굳이 우리가 할 필요 없고 어떻게 적용되느냐 뭐 이런 것들만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제는 뭐냐면 8구종. 8구종에 대한 초도 수요와 보충 수요의 어떤 일반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것들을 살펴보면 8종은 의무물자잖아요. 이 의무물자 및 장비 여기에는 초도 소유와 보충 소유로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의미 장비의 여기 초도 소유는 1단계는 1단계 보급 대상 이 장비표 그다음에 물자표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단계 이유는 현 단계 보급 대상에서 전 단계 보급 대상을 이제 감해서 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의무 장비는 그렇고요. 의무 물자는 안전 수준량은 보급 대상 병력 그다음에 곱하기 손실률 곱하기 안전 수준 뭐 이거는 계산수에 적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보충 수요는 여기는 초도 수요와 보충 수요를 나눌 수 있는 이제 여기도 구종은 초도 수요와 보충 수요를 나눌 수 있는데 초도 수요는 안전 수준량은 장비수 곱하기 원 손실률 나누기 30 곱하기 안전 수준 이것으로 나누고요. 보충 수요는 장비수 곱하기 원 손실률 곱하기 축선별 가중치 곱하기 작전 일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떤 계산에 여기에서는 공식에 적용해서 우리가 하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자나 실무자 아니고는 굳이 이것을 다 알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군수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6장 1절에서 우리가 이제 소유 관리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소유 관리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필요한 것인데 뭐에 필요한 것이냐? 군에서 필요한 것은 군사 소유와 군사 물자라는 거죠. 그래서 군사 소유라는 것은 이제 승인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적절한 자원을 배분하고 합법화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설정된 그런 요구를 필요로 해서 사용하느냐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자 소유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부여된 임무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필요한 어떤 자원의 양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뭐 조직체라든지 임무 및 기능, 기간, 자원, 수량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라도 누락되면 소유 판단이 부정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소유와 여기에서는 그런 소유 관리 이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속 그다음에 과다 책정이 되면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물자가 낭비되고 또 어떤 우리가 전투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 주 내에 15주차 이제 기말고사 문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한 번의 보충 강의가 또 있습니다. 그것까지 여러분들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